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치킨업계 2위 업체인 BHC 점주들이 본사의 납품 원가 공개와 갑질 중단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본사가 높은 성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본사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저희 BHC의 경영 이념인 투명 경영과 상생 경영, 나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도출한 이 성과를 가맹점과 우리 사회에 공유하고자 지난달 BHC 본사는 200억 원 규모의 상생 경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후 BHC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갑질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직결했습니다. 이들은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본사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상위 3개사주 BHC의 영업이익률은 나머지 2개사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본사는 날로 발전하는데 가맹점주들의 형편은 전혀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바라기유 등의 납품 원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마진율 공개와 인하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치킨값 인상이나 배달료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점주들이 치킨값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점주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 해바라기유고 저희가 사용하는 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이기 때문에 가격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BHC 본사와 가맹점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악재에 시달리던 면세점 업계가 해빙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기존 5년에 불과했던 면세점 특허를 최장 15년까지 하는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의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박근혜 정권 당시 부당 개입 여파로 얼어붙었던 면세점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면세점 제도 태스크포스가 기존 5년에 불과했던 면세점 특허 기한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5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어떤 투자 의욕을 좀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1회 갱신을 허용하고요. 중소 중견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1회에서 2회 갱신을 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부당한 지시로 면세점 특허가 늘어나고 심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개선안 마련이 본격화됐습니다. 등록제와 경매제가 개선안의 하나로 거론됐지만 사업자 난립과 비효율성 탓에 선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면세점 탈락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자 등록제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 갱신을 허용함에 따라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견 중소기업은 15년까지 영업기한이 늘어납니다. 사업 안정성과 비용 절감에 목말라 하던 면세점 사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사업의 안정성이 좀 강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5년 후에 사업권을 또 안 주면 신규 특허 발급 기준도 마련됐는데 광역 지자체별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거나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년 이상 증가할 경우 새 특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면세점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을 합한 전체 소득이 연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소득보다 많아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막고자 감액 제도가 있는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연금을 최소 2만 원씩 삭감하는 현 제도를 정부가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따졌을 때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올해는 월 소득 인정액이 131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최대 21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을 받았을 때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지 않도록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으로 2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2만 원씩 범위를 나눠 놓은 탓에 한 구간 내 사람들에겐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칫 소득이 100원만 늘어도 연금 2만 원이 깎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총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내년부턴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액이 뭉텅이로 깎이는 일이 사라집니다. 선정 기준에서 소득을 뺀 만큼 기초연금을 주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소득이 오른 만큼만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 간에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는 만큼 최저연금액도 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LCC라 불리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고공행진 이면에는 모기업의 황금시간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국내 LCC 6곳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861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30% 이상 늘었습니다. 6개사 합산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넘어섰습니다. 중요 취항지였던 중국 노선이 사드 보복 여파에 따라 부진했지만 동남아와 일본 등의 노선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LCC의 취향지가 다양화되고 서비스도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LCC가 계속 늘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공행진 배경에는 일부 LCC를 자회사로 둔 대형 항공사들의 슬롯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슬롯이란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모 회사가 자회사에 수익이 많이 나는 황금 시간대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에어와 총 6회, 아시아나는 재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어서울과 11회 슬롯 교환을 했습니다. 골든타임 운항 항공 시간대를 자회사에만 양도하는 행위는 올바른 시장 경쟁을 제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물론이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항공 시장의 공정 담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빚이 1,46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가율은 8%로 3분기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지난 4월 가계대출이 다시 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분기 가계부채는 1,468조 원으로 3개월 만에 17조 원 넘게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 4분기 31조 6천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1년 전 16조 6천억 원 증가보다는 많습니다. 증가율이 8%를 기록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2016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지난해 3분기부터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만 보면 올해 1분기 사이 16조 9천억 원 늘었는데 전분기 28조 8천억 원에 비해선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 효과가 나타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줄었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1분기는 계절적 영향으로 부채 증가량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5년 13조 원, 2016년 20조 원, 작년 16조 6천억 원, 올해 17조 2천억 원까지 추세를 볼 때 감소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주택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종 규제가 늘면서 차츰 줄고 있지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넘어가 기타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풍선 효과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폭이 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막상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곧 일상이 될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월드 IT쇼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기엔 평범한 영상통화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 주변을 360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5G 기술 덕분에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송수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WIS의 주요 전시 컨셉은 앞으로 다가올 5G 시대의 여러 생활들을 미리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인식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차세대의 자동차를 볼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감나는 가상현실로 운전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켠 평범했던 실내 공간은 농구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실제 공간에 증강현실 기술을 더 씌운 혼합현실 기술인데 복잡한 장비를 몸에 걸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농구를 하는 것처럼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이 실내에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운동을 할 수 세계 30개 나라 500개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이번 월드 IT쇼는 오는 토요일까지 코엑스에서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상책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개인 위생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황사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 보호에 신경 써야 하는데 충분한 물 섭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황사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요즘 더 예민해지는 건 황사 속 중금속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황사 속 규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쌓이면 염증이 생깁니다. 황사철 천식 환자와 뇌졸중 환자의 입원율, 그리고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처럼 물리적으로 황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황사가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황사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 호흡기인 만큼 따뜻한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섭취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 코와 안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침투가 더 쉬워집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체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외출 이후에 손발을 잘 씻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사철에는 평소보다 열량 섭취가 줄지 않도록 고단백질 섭취를 조금 늘리거나 간식을 통해 열량을 밥 반 공기 정도 해당하는 100에서 200kcal 정도 늘리는 게 권장됩니다. 몸속 중금속을 배출하기 위해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를 늘리다 보면 다른 영양소를 통해 몸으로 흡수되는 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황사가 제일 먼저 영향을 끼치는 눈도 보호해야 하며 평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안경을 써서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과 먼지가 렌즈 표면에 붙어 눈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9일 영국에선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영국의 해리 윈저 왕자와 미국의 배우 메건 마클이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단순히 신데렐라가 한 명 탄생한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이번 결혼식은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지난 주말 열린 결혼식이었죠. 영국의 왕자가 미국의 여배우와 결혼을 한 것만으로도 큰 화제가 된 결혼식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부인 메건 마클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우리나라에서도 장동건 씨가 주인공으로 리메이크된 미국의 드라마 수츠에 출연했던 배우인데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3살 연하인 해리 왕자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결혼식이 무엇보다 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보수적인 영국 왕실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네, 새로운 반향이라면 어떤 건가요? 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흑인 여성이 바로 메건 마클의 어머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건 마클은 조명 감독인 백인 아버지와 요가 강사인 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 여성입니다. 피부색 때문에 어렸을 땐 놀림을 당하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했을 정도로 힘든 시절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극복하고 최고의 여배우로 성장해서 영국 왕실의 일원으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보수적인 영국 왕실에서 혼혈 여성을 맞이했다는 것이 정말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인 위주로 구성된 보수적인 왕실에서 혼혈 여성이 공식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례는 영국 성공회 수장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맡아서 결혼식을 진행했지만 결혼식 설교는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성공회 주교에 오른 미국 출신의 신부 마이클 커리가 맡았다고 합니다. 커리 신부는 처음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섭외였던 거죠. 설교에선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사랑의 힘, 사랑이 가진 구원의 힘을 발견해야 한다라며 사랑은 다른 어떤 것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흑인 주교의 설교에 인용된 구절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구절이라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영국 왕실에서 이러한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참 파격적인 행보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어진 공연과 축가 역시 흑인 첼리스트와 흑인 합창단이 맡았는데요. 결혼식이 끝난 뒤 영국 내에선 흑인 사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창단이 부른 곡 역시 팝송인 스탠 바이 미였는데요. 윌리엄 왕자 결혼식 때 파페라 그룹인 블레이크가 찬송가를 부른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단순히 결혼식을 떠나서 정말 감동으로 와닿는데요. 이번 결혼식은 영국 왕실이 차별과 보수주의에서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파격적인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메건 마클은 지난 2011년 결혼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1911년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인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했던 조지 5세나 이혼녀라는 꼬리표 때문에 오랜 시간 찰스 왕세자의 숨겨진 연인으로 살아야 했던 카밀라 파커 불스와는 달리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당당히 결혼식을 올린 거죠. 그렇군요. 이 혼혈과 연상의 이혼녀, 그리고 미국인과 평민이라는 모든 핸디캡을 깨고 결혼에 성공했다니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메건 마클이 매력적인 여성이었다는 의미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메건 마클은 노스웨스턴대에서 국제관계학과 연극학을 전공한 재원이기도 한데요. 배우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UN 여성 친선 대사를 맡으며 여성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가까워진 계기도 인권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결혼식 과정에서도 줄곧 주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결혼을 할 때는 전통적으로 하게 되는 남편에 대한 복종 서약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소한 악센트 하나에도 신경 쓰는 보수적인 영국 귀족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할 때 미국 악센트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바로 이것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이번 결혼식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네, 이번 결혼식은 왕자와 결혼에 성공한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영국 왕실의 변모를 보여준 시작이 되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만큼 이를 통해 영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의 차별이 없어지고 다양성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